배우자가 혹시 파산 신청을 하면 어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괜찮은 건가? 이거 한국 파산 절차에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이 다루셨던 그 사례 분석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1951년생 남성 채무자분 이야기인데요. 아, 51년생이시면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분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는데 결국 파산 절차에서 환가,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환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케이스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아니, 그럼 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처분 안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만약에 개인 파산할 때 뭐 가족 재산 어떻게 되나 궁금하셨다면 이번 얘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사건 배경부터 좀 볼까요? 채무자는 1951년생 남성분이시고 과거에 탱탱프라자라고 의류 원단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하셨던 거죠. 아, 바지 사장이요? 그럼 실제 사장님은 따로 있고 이름만 빌려주신 거네요. 그럼 빚은 어떻게 지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서신 거예요. 보증이요? 네, 회사가 돈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요. 근데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 보증 채무를 다 떠안게 되신 거죠. 아이고, 액수가 컸나요? 네, 거기다가 또 무자료 거래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이게 16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16억이요? 세금만요? 네, 이걸 또 체납하시면서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10월까지 사셨어요. 와, 보증 섰다가 세금 폭탄 맞고 감옥까지 정말 힘드셨겠네요. 근데 배우자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대요?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채무자분이 배우자분하고 무려 20년 동안 결거 상태였습니다. 20년이요? 네, 자녀들하고도 뭐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내셨고요. 사실상 그냥 20년간 집을 나가서 생활하신 거죠. 와, 20년 별거면 이거 뭐 거의 남남처럼 지내신 거네요. 그럼 그 배우자분 명의 빌라는 언제 사신 거예요? 시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빌라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건데요. 시가는 한 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제일 중요한 취득 시점이 1997년 6월이에요. 97년 6월이요? 네. 그러니까 이 채무자분이 사업 관련해서 보증 문제나 뭐 거액의 세금 문제 이런 거에 휘말리기 훨씬 전이죠. 한 15년? 아, 그 어려운 일 터지기 한참 전에 이미 배우자분이 마련한 재산이고 거기다 20년이나 따로 살았다. 이 두 가지가 진짜 결정적이었겠네요. 그래서 환가 대상에서 빠진 거고요. 정확하십니다. 법원에서도 딱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본 거예요. 첫째는 재산 취득 시점. 이게 채무자의 주된 채무 발생 시점, 뭐 대략 2012년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른 97년이라는 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20년이라는 아주 긴 별거 기간. 이건 뭐 채무자가 이 빌라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전혀 기여를 안 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뭐 가족한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만 준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건 채무자 파산이랑 관계없다.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다. 이렇게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지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채무자 본인 명의로 경남 합천에 땅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이미 국세 체납액이 먼저 딱 걸려 있어서 팔아봤자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환가를 포기했어요.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군요. 근데 변호사님 자료 보니까 원래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이 배우자 재산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아, 매우 그렇습니다. 이게 법 원칙만 따지면 민법상으로는 부부 각자 명의 재산은 그냥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각자 거죠. 네, 원칙은 그렇죠. 근데 실제 파산이나 회생 실무, 특히 개인 회생할 때 청산 가치라고 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파산했다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올까? 이거 계산할 때요. 네네, 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때 배우자 재산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절반 정도? 이걸 채무자 재산에 포함시켜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법 원칙이랑 실무랑 좀 다른 거네요. 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료 주신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이게 약간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하세요. 법 감정이요? 네, 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재산을 만들었다면 한쪽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명확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약간 실무상의 경향,
이라서요, 사건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맨날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하, 그렇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럼 오늘 본 사례는 그 배우자 재산 취득 시점이 엄청 빠르고 또 20년 별거라는 아주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좀 예외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법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각자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취득 시점이라든지 채무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이런 걸 굉장히 면밀히 따져본다는 거죠. 네. 특히 이 사례처럼 채무가 터지기 훨씬 전에 취득했고 또 채무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면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고요. 결국 법에서 정한 특유재산이라는 원칙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부부가 같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려는 어떤 법감정이나 실무적 경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네요. 참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부부 사이의 재산 분리선은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